티타임 준비되셨나요?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 제로음료에 쓰이는 인공감미료 수크랄로스가 남성의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수크랄로스는 설탕보다 600배 정도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는 거의 없고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서 다이어트 음료의 대표적인 감미료로 널리 쓰여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실험에서 이 수크랄로스를 일정 기간 이상 섭취한 실험 동물의 정자수와 운동성이 급격히 낮아졌고 고환 조직의 위축이 관찰됐습니다. 2024년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도 수크랄로스를 섭취한 쥐의 고환 무게가 평균보다 12% 이상 줄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생식 기능도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그 위에 인공감미료가 얹히면 몸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과연 수크랄로스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제로음료에 사용되는 감미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며 음료나 껌, 젤리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2023년 WHO는 이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아세설팜 K 역시 장내 세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는 이 성분들을 제로콜라 한 캔에서 모두 동시에 마시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음료만 있는 건 아닌데요. 구강청결제, 어린이용 젤리 비타민, 다이어트 보조제, 심지어 일부 치약까지. 제로라고 표기되지 않아도 성분표만 살펴보면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도 모르게 몇 번이나 인공 감미료를 섭취했을까요? 물론 적은 양만으로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진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에 따른 누적입니다. 작은 습관이 어떤 결과를 만들진 단정할 수 없으니까요. 꼭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가끔은 다른 선택지를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탄산수에 레몬 한 조각 띄워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쾌할 거고요. 허브티나 보리차를 시원하게 마시는 것도 갈증 해소에 탁월합니다. 무설탕 생강차처럼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음료도 있고요. 조금은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대신 몸은 확실히 편안해진다는 걸 며칠만 실천해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줄인 만큼 우리를 덜 피곤하게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제로 음료를 마시는 것도 건강을 챙기고 싶어서였잖아요. 그 마음이 또 다른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이제는 덜 단 것이 덜 해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으로 갈증 해소 해보실까요? 티타임이었어요.